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 그 유리수랑 순환소수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그 타이밍에 왜 그러한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서로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자면,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순환소수라는 것이 왜 언급이 되게 됐었는지, 그쵸? 소수를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먼저 분류를 했었는데,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즉 분모로 바꾸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상을 완전히 좀 뒤집어 버리는 숫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로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분수의 조건을 알아보니까 분모가 2나 5의 곱만으로 표시가 되는 그러한 분수들만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꿔 말하면은 분모가 2나 5의 곱만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소수가 된다는 거야?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 7분의 1 뭐 이런 숫자들을 직접 한번 다 소수로 바꿔봤더니 이게 무한히 이어지는 그런 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가설을 세웠었냐면, 그러면 같은 숫자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그러한 소수는 그럼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러한 소수들을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환소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순환소수가 전부 다 분수로 바뀌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해봤더니 어때? 다 바뀌었죠. 그래서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즉 우리가 소수는 유한소수,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어떤 같은 숫자가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얘는 유리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었죠.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 원래 사실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건데 걔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거기서 이제 보기도 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것은 3학년 1학기 과정 1단원에서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지수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지수법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되게 뭐랄까 덧셈의 교환법칙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이라는 것과 3 더하기 2라는 것이 서로 없대. 당연히 같잖아, 그치?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덧셈의 교환법칙 이러면서 되게 대단한 것이냐, 우리한테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법칙이라는 단어로 거창하게 좀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칙이라는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뭔가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약간 의무감으로 꼭 약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건 아니다, 우리가 외워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써주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a가 n개만큼 곱해져 있는 것이 a의 n제곱이고, a가 n개만큼 곱해져 있는 것이 a의 n제곱이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모두 a가 몇 개가 곱해져 있는지 다 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다 조사해보면 요렇게까지가 n개, 요렇게까지가 n개 해서 n 더하기 n개만큼 a가 곱해져 있겠구나 라는 당연한 생각들을 하면서, 얘는 그럼 최종 결과가 a의 n 플러스 n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써먹어야지, 이걸 n과 n을 더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새삼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지수끼리 더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a의 n제곱의 n제곱, 이거는 지수끼리 곱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무감으로 꼭 공식처럼 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는 마시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수법칙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워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의 연산 부분,
뭐 다낭식의 뭐 곱셈이라든지 뭐 등등 그 뒤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연산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페이지에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x-1제곱이 a라고 할 때 8의 x제곱이라는 것을 a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의 x-1제곱이 a라고 할 때 8의 x제곱을 a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래요. 자, 여러분들 이 2x-1제곱의 의미가 뭐예요? 얘 의미가 뭡니까? 2x-1제곱 얘기해 주셔야 돼요. 2를 x-1번 곱한다. 그치? 2가 x-1개만큼 곱해져 있다. 좋아요. 2가 x-1개만큼 곱해져 있다. 근데 그게 a래. 8의 x제곱. 뭔가 이 2의 x제곱이랑 좀 8의 x제곱이랑 되게 관련이 깊죠, 그쵸? 어떤 관련이 있지? 이 8의 x제곱이라는 것은 이건 2의 세제곱에 전체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2가 3개가 있는데 이게 모두 x 세트만큼 있는 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는데 이게 모두 x 세트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2가 x개, x개, x개 전체 3x개가 곱해져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우리가 입맛에 맞게 2의 x제곱을 3번 곱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의 3x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2의 x제곱이 3번 연달아 곱해져 있다라는 걸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의 x제곱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의 x제곱인데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모두 x세트만큼 곱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2가 x개 곱해져 있는 것이 모두 3세트 곱해져 있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8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의 x제곱과 똑같은데 그것은 2의 x제곱을 연달아 3번 곱한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2의 x-1제곱이 a가 될 때 그럼 2의 x제곱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이거야. 그것만 알아본다면 그거 3번 곱해가지고 답 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2가 x-1개가 곱해진 게 a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2가 x개가 곱해진 거는 당연히 이 좌변에다가 무슨 행동만 더 해주면 돼요? 무슨 행동만 해주면 됩니까? 의미가 뭐야 이거? 2가 x-1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 그럼 2가 x개만큼 곱해져 있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뭘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2를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거듭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2가 x-1개만큼 곱해져 있는데 2가 x개만큼 곱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1을 한 개 더 가지고 와야지. 1을 한 개를 더 곱해가지고 우리가 2가 x개가 곱해진 상황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2가 한 번 더 곱해지면은 2의 x제곱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다가만 2 곱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게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양쪽에다가 모두 똑같이 2를 곱해서 얘를 2의 x제곱은 2a라고 표현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 친구가 2a가 된다는 것이니 2a라는 것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그냥 내가 뭘 구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없는 상태로 이걸 뭐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뭘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얘는 일단 이렇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얘가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조금 손을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턱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면에 2를 곱해가지고 2의 x제곱은 2의 2고 이걸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그대로 냅둔 상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것은 2의 세제곱의 x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림상 이런 그림인데
그건 이가 x개가 곱해져 있는 곳이 모두 세 세트가 곱해져 있는 것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x제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 자각했으니까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x제곱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는 작업으로서 이 x제곱은 2a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꾸 이 x제곱을 만들려면은 양변에다 뭘 해줘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자꾸 요런 게 집중해가지고 2를 더 해줘야 돼요. 뭐 2를 더 해줘야 돼요.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숫자들의 조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2가 x-1개만큼 곱해져 있는데 2가 x개만큼 곱해지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당연히 2가 하나가 더 곱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2를 더한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가지고 1을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항상 이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구해낼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제일 많이 오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사실 이 문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의 9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얘는 몇 자리 정수인가? 이의 9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자, 우리가 얘를 무턱대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럴 수는 없어 보이잖아. 그치? 뭐 2를 9번 다 곱하고 5를 5번 다 곱하고 그거 곱하기 그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 물론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렇게 하면 답은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보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꿔보는 거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그러면 2도 5개가 곱해져 있고 5도 5개가 곱해져 있으면 결국 그럼 2랑 5를 곱한 걸 5세트 곱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한다면 2의 4제곱은 뭐 계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16이고 10의 5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10을 곱한다는 그 행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을 한 번 곱하면은 이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 있던 것은 100의 자리로 가고 그다음 1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10의 자리로 올라가는, 즉 자릿수가 하나가 더 커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을 하나를 곱할 때마다 사실상 이 뒤에 0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릿수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뒤에 0이 하나씩 붙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직관적으로.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10의 5제곱을 곱한다는 것은 결국엔 5자리만큼 뛴다는 것이고, 즉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뒤에 공이 5개가 더 추가로 붙는다는 얘기겠지. 애당초 지금 여기 2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뒤에 공이 5개가 더 추가로 붙는다면 몇 자리 숫자가 되겠어요? 몇 자리 숫자가 되겠어요? 7자리 숫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꾸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나 혼자 이야기하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게다가 이제 여기 뒤에 0을 5개를 붙이게 되니까 당연히 총 7개의 숫자가 될 것이고 얘는 7자리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 특강은요 그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수업을 하는 곳은 원치 않아요. 알겠죠? 내가 이 특강 수업을 할 때 이 취지 자체를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전에 좀 표본, 모범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취지로 이걸 기획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수업을 듣기만 하고 참여를 안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냥 그냥 저 선생님 무섭게 말을 하는구나 하고서 집에 딱 가봐. 기억 남는 게 있겠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참여하셔야 돼. 내가 자꾸 뭘 물어보면 그런 것들 대답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자꾸 미션을 주면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 나중에 실제로 정규 수업 때 백지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떠올려 가면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7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한 명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이신 분들이 응? 더욱더 나보다 얘기를 안 하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직접 내가 이름 호명하고 대답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줘.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29페이지에서 그 두 문제를 같이 좀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서 마주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이제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이거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사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매우 헷갈리게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긴 해요. 지금 여기에서 풀었던 그 두 개 문제가 막 그렇게 지금 이 두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게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된다거나 제시가 된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책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낭식의 곱셈. 다낭식이 뭐야 일단? 다낭식. 하루식도 하루로만 이루어지지. 네, 맞아요. 항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낭식이라고 하죠. 자, 그럼 다낭식의 곱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2x랑 뭐 3x를 뭐 곱한다든지, 그쵸? 5x랑 2y로 곱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 2x가 원래 뭐예요? 2 곱하기 x지. 3x는 3 곱하기 x지. 그럼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x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그치? 서로 이렇게 싹싹 바꾸면서 결합법칙도 성립되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 곱하기 3은 6일 것이고 그 뒤에 x 제곱이 붙어서 6x 제곱이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2x는 그러하고 3x도 그러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걸 익히는 것이 아니라 2랑 3이랑 곱하고 x랑 곱해서 써주면 된댔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인용하듯이 막 외우듯이 하면은 나중에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2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우리가 2 곱하기 3 x 곱하기 x 해서 6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당연하고 내가 수학자라도 그랬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책장에 넣으세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6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5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5랑 2랑 같이 먼저 곱해서 10 곱하기 x, y라고 써주면 된다. 단항식의 곱셈은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막 동료끼리 막 우리가 덧셈 뺄셈하고 막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면서 이거를 곱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라고 그러면은 6x제곱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선생님 이거 동영 아닌데 이거 계산 가능해요?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이 정확한 원리, 이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반항식의 나눗셈.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그치? 자, 사실 이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연산은 나눗셈이잖아,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연산이 나눗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6학년 때 이 나누기는 곱하기 하고서 그 뒤에는 거 역수로 바꿔준다라는 것을 공부를 한 이상 사실 나눗셈 연산이 가장 쉬워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x 제곱 나누기 3y 뭐야? 2x 제곱 곱하기 3y. 맞아.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뒤에는 거 역수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너무 쉽게 3y분의 2x 이렇게 쓰면 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눗셈 연산이 가장 쉬워진 거야.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공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더 이상 손볼 게 없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손볼 곳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왜? 얘는 계산 결과가 2xy 제곱분의 4x 제곱 y 세제곱일 텐데 요거 이대로 두면 뭐 조금 그러잖아, 그치? 왜? 뭐가 가능해 여기서? 약분이라는 게 가능해, 그치?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숫자 부분을 보면은 여긴 4고 여긴 2야. 그럼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나눠가지고 일단 분자에 2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 분자에는 x가 제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는 x가 1개가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x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거는 지수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요것도 이제 역시 y는 미안합니다. y는 2개가 있고 여기 y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y는 2개가 곱해질 고 y는 3개가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y가 2개씩 똑같이 이제 분모 분자에 나눠지니까 얘도 역시 다 사라지고 얘도 이제 지수만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결국 2xy 답은 그래서 2xy다 라고 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분이 가능한 것들은 약분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최종 정리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 자꾸 이제 약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 실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생겨요. 뭐 방금 과정은 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니까 사실 실수가 발생할 적이는 없지만 이게 여러 개가 곱해지고 나눠지고 하는 그런 혼합 계산이 되는 그런 파트에서는 한 번에 뭔가를 다다다다다 다 진행하기에는 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7x 세제곱 y 제곱 곱하기 2x y 세제곱 나누기 3x 4제곱 y 5제곱.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해본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7이 14x 4제곱 y 5제곱 에? 너무 다 사라지는데? 잠시만 이거 문제 좀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밑에 뭐 3x 세제곱 y 7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막 동시에 막 따다다다다다 다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중간에 또 실수 나오고 헷갈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다 끝내가지고 쓰세요. 그 다음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 개수만 정확하게 세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니까 3분의 14라고 일단 먼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가 3개, 그 다음에 x가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3개만큼 나눠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x가 3개가 곱해지고 x가 1개가 곱해지고 x가 3개가 나눠지는데 그럼 결국 x는 모두 몇 개가 남겠어요? 1개가 남겠지, x. 그 다음 y는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y가 7개가 나눠져요. 그럼 y가 어디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어디? 밑에 분모에 2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랑 y 그 다음에 이 숫자까지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신다면 굳이 이 과정 거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막 정신없게 막 약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막 약분을 하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막 되게 실수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7, 2, 14, 3 여기 분모 숫자 지금 끝냈어. 이제 더 이상 숫자에 관심 안 가져도 돼. x 3개, x 1개 곱해져 있어요. x 3개만큼 나눴으니까 3개만큼 날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x가 하나가 분자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위에다가 써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y 2개, y 3개 곱해져 있죠. 전체 y가 일단 5개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y 7개를 나눠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y가 2개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그냥 딱 그냥 걔네들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징검다리 하나 굳이 안 거쳐도 되고요. 여기서 정신없이 막 약분하면서 괜히 막 약분하는 과정 속에서 막 지수 막 이상하게 지워가지고 막 틀리는 상황도 연출되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치?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계산까지 공부를 한 셈이에요. 지금 여기 혼합계산이니까. 그래서 개념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의 닷셈과 뺄셈. 다항식이 뭐야? 다항식. 다항식이 뭐지? 항이 여러 개.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단항식도 사실 우리 다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EX 이건 단항식이기도 하고 다항식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EX 더하기 1 그러면 얘는 단항식은 아니고 다항식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다항식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 뭐 EX 플러스 3 그것과 4x 마이너스 5 이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것도 전부 다 의미야, 의미. 결국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봐. EX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EX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어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무슨 이미지가 연상돼야 돼요? X가 두 개가 두둥실 떠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돼요. EX라는 것은 X가 두 개가 두둥실 떠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을 더했다는 것은 낮게 세 개가 땅땅땅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X 두둥실 떠있고 밑에 땅땅땅 이런 모습이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얘는요? X가 4개 땅땅땅땅 그 다음에 5개만큼 손해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두 개를 합치면 누가 굳이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얘네 둘끼리 서로 합치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계산되는 거 걔네 둘끼리 서로 계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X가 두 개가 이렇게 두둥실 떠 있고 여기는 X가 4개가 두둥실 떠 있으면 X는 6개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고 싶잖아.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6X가 되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 얘는요? 3개만큼 있었고 여기 5개만큼의 손해가 있었어요. 그럼 이들도 합쳐주면 결국 뭐가 되겠어? 2개만큼의 손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굳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의미만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빼기는 어떤지 볼까요? 마찬가지야. X가 2개가 두둥실 떠 있는데 X가 4개가 두둥실 떠 있는데 얘에서 얘를 빼고 싶은 거야. 그럼 뭐야? X가 2개만큼 없어졌겠지. 당연한 거야. 당연히 얘네들끼리 계산하고 싶을 거야. 그치? 이건 어떨까요? 숫자 부분은요.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당연한 거야. 그치? 항상 이런 연산들은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상식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너무 당연한데? 뭐 지면 낭비 아니야 이거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뭔가 이러라고 알겠어, 저러라고 알겠어,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시키진 않아요. 유독 연산은 특히나 그러겠지. 물론 다른 것들도 당연히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당한 행동들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해만 한다면 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당연한 얘기들 투성이일 겁니다. 또 쉽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굳이 배우지 않아도 너희가 정상적인 행동만 밟아 나간다면 누가 뭐래도 당연히 이러고 싶었을 거야. 그건 그냥 단순히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온 뭐 예시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뭘 볼까? 뭐 개념 콕콕 1번에 3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개념 콕콕 1번에 3번
자, 2 곱하기 6a-b에서 뺄 거야 5a-9b.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12a-2b 빼기 뭐 5a 뭐 플러스 9b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뭐 징검다리를 굳이 한번 거쳐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 일단 A는 A들끼리 먼저 계산하고 B는 B들끼리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A에서 5A를 빼는 거야. 그럼 몇 A야? 7A겠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9B를 뺄 거야. 그럼 뭔데?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9B를 뺄 거야. 그럼 뭔데? 7B. 그치요? 굳이 우리가 한 줄을 더 안 써도 돼.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연산을 하면은 누가 뭐래도 그렇게 쓰고 싶어. 그치? 그래서 A끼리 먼저 계산해서 12A에서 5A를 빼니까 7A. 그 다음 B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9B를 빼니까 7B. 7A 더하기 7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 자, X끼리 먼저 계산하면 3X에서 8X를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5X. 그다음 마이너스 7Y에서 마이너스 20Y를 빼는 거잖아. 플러스 13Y. 끝. 굳이 뭘 더 안 써도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연산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혼합계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죠. 이건 좀 실수가 유독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한번 풀어볼까? 이런 꼭 2번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 6x 좀 확대 좀 해. 6x 더하기 중괄호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겸손하게 가자. 겸손하게. 일단 요 부분 먼저 계산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6x 더하기 중괄호 써주시고 이 부분 간단하게 계산한 걸 먼저 정리해서 쓸 거야. 7x에서 3x를 빼니까 당연히 몇 x? 4x.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에서 5y를 빼니까 당연히 몇 y? 마이너스 6y. 자, 빠르게 계산돼야 돼요. 마이너스 y에서 5y를 빼는 것도 느릿느릿하게 하면 이거 우리 중1 과정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이거는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그좀 뭘까 능숙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는 4x-6y가 됐어요. 그럼 뭐 6x에서 4x를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몇 x? 10x. 그 다음 마이너스 6y를 더하라면 마이너스 6y. 끝. 그러니까 겸손하게 간다면 이것도 사실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개념 7 2차 시계 더 세고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보자. 이것도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x랑 x제곱이랑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은 녀석인가? 아니죠, 그렇죠? 얘네들은 완전 딴판이에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상수하는 낱개 사탕. x는 봉지 안에 들어있는 사탕. x제곱은 그 봉지가 이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봉지만 한 뭐 예를 들어 30개 해가지고 이제 한 상자. 그게 x제곱 느낌이야. 하나의 봉지 안에 들어있는 사탕, 요거는 이제 x. 그 다음에 낱개 하나씩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상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야, 상자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세 봉지에다가 사탕 하나가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상자 5개에다가 뭐 물론 마이너스 봉지는 없지만 사탕 마이너스 7봉지에다가 그다음 낱개 사탕 마이너스 3개 이 두 개 합쳐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여기서 그러면은 나 여기서 이 상자랑 그다음 뭐 여기에서 이 뭐 사탕 봉지랑 같이 막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잖아. 당연히 누가 뭐래도 얘랑 얘끼리 계산하고 싶고 얘랑 얘끼리 계산하고 싶고 얘랑 얘끼리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자는 총 7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 봉지는 총 마이너스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낱개사탕은 마이너스 2개가 있네요. 누가 뭐래도 이렇게 계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봤을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시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념 코코 1번 한번 볼게요. 2차식을 또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2차식이라는 것은 그 다항식의 차수가 2차라는 거죠. 그렇죠? 다항식의 차수가 2차라는 거고 이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뭘 가지고 얘기하죠? 이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큰 아이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제일 큰 놈이 2차인 것이 그게 2차식 아니겠어요? 그치? 자, 1번부터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볼게요. 4x-4 이거 2차식인가요? 아니죠. 이거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야. 가장 이제 차수가 큰 게 1차니까요. 자, 2번 얘를 많이 헷갈려요. x제곱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다항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유리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 이제 유리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다항식과 분수식이라는 것으로 쪼개가지고 분류를 하거든. 근데 다항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문자가 이렇게 자연수 지수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 x제곱, x세제곱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해요.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을. 그다음 얘네들 이 분수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분모에 이제 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수로 이루어진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분수식.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때 가서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그냥 분모에 문자 있으면 얘는 나가리다. 알겠죠? 자, 다시 뭐라고? 분모에 문자 있으면 얘는 그냥 탈락이야.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딱 보자마자 오케이 얘는 x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2차인데요? 아니야 2차 아니야. 우리가 2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 오히려 얘는 문자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야. 그치?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야. x가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그치? 그래서 2차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2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이건 x다. 자, 3번 어때요? 이거 맞는 말이죠? 4번은요? 맞아요. 맞고요. 5번도? 맞아요. 맞죠? 이 분수가 문제인 것이 아니었어. 아까 2번에서 분수가 나와서 문제인 게 아니라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것을 이제 뭐 2번 그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거 분수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알겠죠? 자, 그다음 6번은 어때요? 아니요. 6번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거의 다 끝나가네. 자,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 이것도 매우 당연한 얘기. 매우 당연한 얘기. 예를 들어서 2a 곱하기 3a 더하기 4. 단항식과 다항식이잖아, 그치?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3 곱하기 4의 의미가 뭐였어요? 3이 3이 4번 더해져 있는 거 혹은 4가 3번 더해져 있는 거. 그치? 3이 4번 더해져 있거나 4가 3번 더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3 곱하기 4였어요. 즉 곱하기는요 거듭 합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괜히 여러분들 막 외워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아마추어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얘의 괄호가 이 개수만큼 더해져 있는 거. 자, 다시 뭐라고? 3a 더하기 4b가 2a만큼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연출되겠어요? 이 괄호가 이것만큼 더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1 더하기 2가 4번만큼 더해져 있으면 1도 모두 몇 개가 더해져 있고 2도 모두 몇 개가 더해져 있는 거야? 1도 4번, 2도 4번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4 곱하기 1, 4 곱하기 2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1도 4번 더해져 있고 2도 4번 더해져 있고 그 다음 그들을 합해줘야 되는 거니까 합쳐서 써주면 이렇게 되죠. 그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부분이었어.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2A의 개만큼 4B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세트가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다는 얘기가 곧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3A가)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고요. 손 벗어쓸게. 역시 4B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합쳐졌으니까 3A랑 4B를 더한 것을 그만큼 더한 거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히 미칠 지경이어야 돼 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너무 새삼스럽다. 아, 지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이 왜 이렇게 곱한 것이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니 얘가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3A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고 4B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해 준 사람들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계산하라고 시켜서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연히 3A가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고 4B가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를 쓸 때도 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이 백지 테스트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뭐 좀 능숙하게 잘 쓰시는 분들과 아직 미숙하신 분들이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지 테스트를 쓸 때 좀 미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2A 곱하기 3A 더하기 4B는 2A 곱하기 3A 더하기 2A 곱하기 4B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설명이야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와있는 거 그냥 요약해서 쓴 거 아니야. 이건 설명이 아니야. 근데 백지 테스트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얘가 이것만큼 더해져 있는 것이니까 3A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고 4B도 2A의 개만큼 더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3A 곱하기 2A를 4B 곱하기 2A를 한 다음에 그들을 더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백지 테스트예요. 그게 설명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수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도 생각해봤을 때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교과서만 딱 그냥 보고서 그냥 그대로 따라 읽는 선생님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왜 이렇게 계산돼야 되냐면 하면서 원리를 설명해주는 사람과 딱 두 사람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후자를 더 설명 참 잘해주시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도 그러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 안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린 그걸 하려고 지금 이 문제들을 풀고 이러한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블 포인트에 보시면은 얘는 이제 도형 가지고도 이걸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것들도 문제는 뭐 딱히 같이 풀어볼 만한 것들이 있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학년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라서 그 내가 좀 미리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어떨까? (2A 더하기 3B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이것만큼 더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이게 이것만큼 더해져 있다는 얘기는 A도 2A구나. A도 2A 더하기 3B만큼 더해져 있고 B도 2A 더하기 3B만큼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해? 얘가 A에 비해만큼 더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2A도 A에만큼 더해져 있고 3B도 A에만큼 더해져 있고 2A도 B에만큼 더해져 있고 3B도 역시 B에만큼 더해져 있죠. 그들은 전부 다 합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2A 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2AB 하니까 5AB 플러스 3B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하거든. 근데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식적이지 않다거나 그렇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연산들을 공부할 때는 상식적인데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셔야 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다 했고, 그다음 개념 9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누기. 단항식과 다항식. 그래서 다항식에서 단항식을 나눴을 때, 즉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2분의 a 더하기 b를 한번 생각해보자. 2분의 a 더하기 b. 그럼 요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건. 그럼 마치 이런 식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들을 합친 것과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겠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2xy분의 4x제곱 y세제곱인데 그러면 2xy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 속상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렇게 약분됐잖아요. 그럼 얘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약분될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 숫자들을 이 숫자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쪼갰다는 건 얘분의 얘 더하기 얘분의 얘로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얘가 얘랑 서로 약분이 됐다는 것은 그쪽 동네의 일이지 왜 이쪽 동네에 같이 그걸 결합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쵸? 또는 한 번의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EXY를 나눠주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다 사라진다고 치자. 근데 얘는 내가 이 분자에다가 EXY를 나눠줘야 되는데 얘만 나눠주고 얘는 그냥 그대로 냅두면 그건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행동과 생각들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약분됐다고 해서 이쪽에서 약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xy분의 4x제곱 y세제곱 더하기 2xy분의 6xy제곱으로 놓겠다고 한 거니까. 이쪽 동네에서 약분이 된 것은 저쪽 동네에서 무슨 원격으로 야 EXY 다 사라졌대 라면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구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이쪽에서 약분을 했으면 쓰고 저쪽에서 또 약분을 해서 쓰고 그들을 합쳐서 쓰고 하면 되는 것이,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것이 2xy 제곱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3y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이걸 단순히 숫자 돼가지고 조합하고 퍼즐 맞추기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 자꾸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약분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어. 아니면 여기서 요거 x랑 요거 x랑 나누고 요거 y는 또 요거 y랑 나눠가지고 막 별 기상천외한 식을 막 다 만들어.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연산은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풀어주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10번 보시면 이제 뭐 혼합계산이라고 나왔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모든 연산들을 그냥 다 통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딱히 개념으로 다뤄볼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전반부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대충 그 1단원에서 수를 공부하고 연산을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단원 1단원이 지금 끝난 상태예요. 수 공부했죠. 우리 뭐 유리수랑 순환소수 해가지고 공부했지, 그치? 그 다음 연산. 우리가 이제 수의 연산에서는 지수법칙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살짝 수에 대한 연산을 공부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식에 대한 연산을 공부했지. 이렇게 대단원 1단원이 마무리가 됐어. 그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부등식,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는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총 두 파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혹시 있다가 시간이 남으면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연산에 대한 연습이 좀 중요하니까 강의는 잠깐 여기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념 이 10가지 나와 있는 각각의 대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풀었었던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닌 나랑 같이 했었던 이 방식대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당연히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가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 문제를 풀 때 아까도 내가 중간에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노하우를 개발하려고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고 맞았다고 해서 나 그걸로 만족하고 넘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더 보면서 꾀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좀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티가 안 나는 거거든. 생각해봐. 내가 이미 풀었어. 이미 맞았어. 채점까지 다 완료한 거야. 이미 다 끝난 상태야. 근데 그걸 내가 더 들여본다고 해가지고 뭐 티가 나? 안 나. 티가 안 나요. 근데 티가 안 났는데 그것만큼 좋은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꾸 그런 꾀를 부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자꾸 뭔가 요령도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발한 방법?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막 복잡하고 막 어렵게 푸는데 되게 나는 기발한 방법들도 많이 생각해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티가 안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야 숫자끼리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x끼리 생각하고 그 다음 y끼리 생각하면 돼 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학생 때 발견한 방법. 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뭐 너네들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야.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틀리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연산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그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남들 친구들은 다 막 하나하나 일일이 써가면서 막 다 지우고 약분하고 막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문제 풀고 있을 때 나는 숫자 부분 x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y 몇 개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딱 답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난 거기서부터 경쟁력을 만들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과 그러한 욕심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풀었다 맞았다 이게 아니라 풀었다 맞았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항상 이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연산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었던 문제라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럼 잠깐 강의는 멈추고 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